반갑습니다. 오늘 또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희는 이 라이브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걸 또 갖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성님? 오늘은 당뇨. 당뇨, 요가와 당뇨. 자, 그럼 일단 요가와 당뇨를 이렇게 토탈리 뭔가 연결해서 하기 전에 당뇨에 대해서 그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네. 당뇨가 무엇일까요? 당뇨란? 일단 대한민국의 4명 중 1명이 당뇨에 노출이 돼 있고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재채기가 나오려고. 이게 지금 환절기라서 저는 살짝 비염이 있거든요. 비염에 좋은 요가는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들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일단 가야 돼. 이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미쌤. 참여했습니다. 참여하신 거 맞나요? 요새 건강하게 잘 지시는 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감사해요. 또 한번 이렇게 얼굴 비춰주시고 나갈 때 나가시더라도 저희가 또 이렇게 수미쌤을 바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마음만으로도. 저희 오늘 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수미쌤. 식사는 하셨나요? 맨날 나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거를 먼저 물어봐요. 아쉬워요. 왜? 나가야 돼요?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혹시 수업하러? 일하러? 아니면 밥 먹으러? 아니면 못 봐서 아쉬운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조만간 만나 뵐 수 있길 바래요. 근데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그 커뮤니티에 수미쌤도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눠본 결과 우리 수미쌤이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 당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당뇨 어디까지 얘기했죠? 당뇨란 당뇨는 다른 말로 황제병이라고 얘기하죠. 얼굴을 못 봐서 황제병이래요. 수미쌤, 당뇨가 황제병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황제병? 황제. 혹시 당뇨 없으시죠? 우리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당뇨가 있으면 이건 배신이야. 그죠? 그쵸. 배신이긴 한데 이게 또. 근데 당뇨는 유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유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당뇨는 두 가지가 있는데 1형 당뇨와 2형 당뇨는 아는데 특히나 소아당뇨라고 흔히 말을 하는 1형 당뇨가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당뇨란 우리 어떤 뭐라고 설명을 하면은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요? 당뇨는 일단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려면은 이게 당으로 또 변환이 돼야 되잖아요. 포도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사 맞잖아요. 포도당 주사. 그런 당뇨를 얘기하는 그런 당을 포도당. 그렇죠. 이 당이 이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그 당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그 전달이 돼야 되는데 못 해주고 쌓여. 그게 그러면은 농도가 높아지면서 뭐가 올라간다? 혈당이라 그래요. 그 당 수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나오냐면 소변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를 할 때 항상 무슨 검사를 하죠? 소변 혈액 검사도 하지만 소변 검사로도 한답니다. 자, 수미쌤은 아직 미염인자 가지고 있잖아. 그럼요. 우리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벌써부터 큰일 나. 왜냐면 제 근데 주변에는 당뇨이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당뇨 때문에 뭐 그런 부작용 같은 거는 없으셨지만 결국 운동 부족으로 당뇨를 이제 갖게 되신 경우거든요. 케이스고. 네, 그러다가 조금 몸을 다치시는 바람에 운동을 더 못하게 됐어. 오래 누워 계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당뇨는 합병증이 또 무섭잖아요. 무섭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당뇨가 1형 당뇨와 2형 당뇨라고 했는데 그렇죠. 주로 1형 당뇨는 어떤 당뇨를 얘기하는 걸까요? 1형 당뇨는 평생을 가지고 가야죠. 이유가 뭐죠? 그거는 어떤 내장기관의 문제죠. 갑자기 생긴 당뇨라고도 할 수 있죠? 1형 당뇨가? 1형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렇죠. 그죠? 소아당뇨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 1형 당뇨는요
인슐린 분배를 전혀 못하는 현상. 우리가 이제 여기 가슴 요 아래쪽에 위 앞쪽에 뭐가 있냐면 췌장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췌장에서 뭘 분비를 하냐면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그럼 인슐린의 역할이 뭘까요? 인슐린은 우리 몸의 당을 그 몸 구석구석에 잘 전달해주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딱 하는데 요게 태식쌤 가끔 버퍼링 걸리듯이 버퍼링이 딱 걸려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달을 못해주죠. 전달을 못하면서 아까 어떻게 된다? 당 수치가 높아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죠? 쉽게 피로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몸에 안 좋은 증상이 많이 나타나죠. 오줌, 그리고 다뇨, 그리고 또 많이 먹어.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게 주로 팔다리가 얇아지고 배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ET? 나 ET 한번 당뇨병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기도 한데 그런 현상이 오면 안 돼요. 세 가지. 다뇨 다시 또 뭐가 있죠? 다음 물을 또 많이 먹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영수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영수임님. 수임 어리게 수임한다고. 썰렁하다 갑자기 당뇨 얘기하다가 막 그렇게 됐어. 자, 그러면 E형 당뇨는 또 뭐가 있을까요? E형 당뇨는 대표적으로 이제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는데 2형 당뇨는 또 뭐가 있냐는 게 어떤 내용이 E형 당뇨인지. 2형 당뇨? 아이고 제가 이상하게 얘기해도 안 이상하게 알아들으셔야죠. 개떡같이 얘기해도 그래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죠. 아유 죄송합니다. 장사가 오늘 버퍼링 안 걸리는 대신에 좀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 뭐가 있을까요? 2형 당뇨는 네. 아무래도 많이 피곤해지고 주로 어떤 분들? 나이가 아까는 소아당뇨라고 부르는 게 E형 당뇨라고 얘기했으면 E형 당뇨는 이제 40대 이상이라든지 나이가 좀 드신 분들한테 주로 걸리는 당뇨예요. 그래서 그거는 1형 당뇨는 어떤 인슐린의 분비가 안 되는 거고, 그쵸,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분비가 되기는 하지만 적은 양이 돼서 이게 이제 저희가 세포라든지 아니면 간 이런 데 근육 세포에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맞죠? 그거를 2형 당뇨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오래 못할 뿐더러 쉽게 지치죠 또. 마찬가지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이 피곤하고 쉽게 또 지치고, 아까 말했듯이 화장실도 자주 가고 싶고 물도 자주 먹고, 자, 그런 것들이 주로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구분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흔히 우리가 걸리는 당뇨는 거의 다 2형 당뇨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퍼센트로 보면은 1형 당뇨는 한 10%, 그리고 2형 당뇨가 거의 90%라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2분동을 안 하고 와서 그런가 봐. 제가 오늘 수업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 2분동을 많이 안 하고 와서 그래. 한 90% 정도 된다고 얘기해. 오! 또박.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뭔가 이게 오늘 버퍼링은 입으로 오는 시간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또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생길 수 있는 다른 어떤 위험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요소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빈도수가 높다라고 해요. 당뇨가. 아, 그래요? 네. 저는 남자들한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의외로 여성분들한테 당뇨가 더 발병률이 높다라고 하고, 일단은 당뇨로 인해서 걸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급성은 갑상선? 케톤증이라고 해서 우리 맞아요. 몸이 케톤증. 네, 산성화로. 맞아요. 산성화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몸에 산성화가 되니까 pH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혈당 증후군 같은 것들. 맞아요. 고지혈증, 또 뭐 있죠? 고혈압, 또 뭐 있죠? 거의 대사증후군에 포함된
병들이 주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당이 너무 많아서도 문제지만 또 저혈당 저혈당도 생길 있고. 수가 있고. 맞아요. 네, 이게 또 만성으로 가게 되면 만성은 이제 어떤 혈관의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심혈관계 질환도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주로 뭘로 조절이 가능한지 아세요? 엑서사이즈. 그렇죠. 운동. 그게 요가가 됐든 필라테스. 요가하고 필라테스는 너무나 제가 뭐 요가 예찬론자, 필라테스 예찬론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좋은 운동. 거기에 재활로도 너무나 좋은 이 두 운동과 뭐 여러분들 받으시는 PT도 마찬가지고요. 다 같은 동작을 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엑서사이즈 말고 한 가지가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식이 조절. 다이어트도 아닌 것이 우리가 식단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당뇨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당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거를 조절을 하려면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뭔가 방법이 있고. 그러면 저혈당이 왔어. 주로 뭐가 부족해. 그럼 손발이 떨리고 뭐가 있죠? 쇼크가 오죠. 응. 쇼크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로 뭐 먹어? 콜라를 드신다든지 하나씩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면은 달달한 거, 초콜릿 이런 거를 그냥 먹으면 또 바로 좋아지시는. 저희 할머니도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피 이렇게 뽑고 갑자기 식사를 하시고 2시간 전에 체크하면은 뭐 당연히 뭐 오버 상태고, 항상 당 체크는 또 2시간 이후에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체크를 해보면 당이 이렇게 또 높아져요. 그리고 당이 또 저혈당으로 떨어져서 힘들어 하실 때는 뭐 과일도 조금 달달한 과일, 사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귤도 가끔 드셨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급할 때 급조치로 그렇게 또 뭔가를 달달한 거를 드셔주신다든지 아니면 탄수화물도 그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 조절을 그래서 항상 잘 해주시고, 한 가지 너무나 귀찮지만 너무나 해야 될 건 식이 조절, 그리고 항상 당 체크 매번 아침 저녁으로 꼬박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엑서사이즈. 요거 3개는 필수. 자, 그러면 당 체크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정상 수준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당화혈 색소가 당화혈 색소라고 얘기를 해요. 5.7 미만은 나와야죠. 5.7, 그렇죠. 그러니까 6.5 이하. 근데 정상으로 가려면 5.7에서 6.5 그 사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5 이상이 되면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준비. 안전빵으로 가시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5.7에서 이하 내지 6.5 그 사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당뇨는 아무래도 그 당이 온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네. 그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그 손끝 발끝에 미세 혈관이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또 혈액이 또 잘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세 혈관의 어떤 기능이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모세혈관.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감각의 소실. 그렇죠. 손끝 발끝. 그래서 감각이 없어짐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막 썩 문드러지잖아요. 그래서 당뇨 발. 발 잘라내고 막 손 잘라내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런 것들을 잘 또 지켜봐야 되고, 발톱에 무좀 생긴 것처럼 되게 뭔가 이렇게 변형도 오기도 하고요. 거기가 이렇게 약간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엑서사이즈. 그리고 그렇죠. 식이 조절. 먹는 거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한 게 뭐가 있었죠? 당 체크. 또 먹으려고 오면 안 돼. 나 그만 질문할게. 이렇게 와야 돼요. 네, 그럼 오늘도 당에 대해서 또 설명해 줄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에 대해서는 일단 무엇보다 운동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운동 강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네. 요가를 가지고 아니면 모든 운동을 다 할 때? 뭐 어떤 단체에서는 뭐 매주 최소 150분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운동을요? 그쵸. 뭐 권장 그렇게나 사항이 많이? 150
분. 아, 매주. 매주. 난 또 매일이라고. 일주당 150분. 매일 150분 못해. 힘들어.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 강도가 되겠죠. 그건 맞아요. 네. 여러분들 당뇨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강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럼 하면 될까요? 안 그래도 탄수화물을 잘 사용을 못, 그러니까 포도당을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강도 있는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빨리 에너지가 고갈이 되게 되죠. 맞아요. 네, 이게 조절이 잘 안 돼. 그래서 운동 강도는 가급적이면 낮게 가져가 주시고 저강도로. 저강도로 가져가 주시고 첫 번째 저강도 얘기 딱 나오면은 생각나는 거 요가. 물론 필라테스도 좋겠지만 요가 저강도로는 진짜 탑이죠. 그죠. 그죠? 뭐 어떤 논문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요가의 그 강도를 체크를 해봤는데 MET라고 해서 MET. 그 활동 지수가 있는데 네. 보통 런닝머신에서 가볍게 조깅하는 속도가 나오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니까 걷기 운동하고 조깅도 여러분들 당뇨에 굉장히 좋아요.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리는 것 중에 가장 빠른 방법 중에도 하나가 가벼운 조깅.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소를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순환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그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그 당이 빨리 조금 잘 돌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깅도 한번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면 앉아서 하시는 그 요가를 배우셔서 스스로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요. 그죠. 그 강도를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낮은 강도로 운동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뭐 물론 뭐 탄수화물도 쓰고 지방도 쓰고 하겠지만은 낮은 강도에서 쓰는 우리의 에너지원은 지방을 주로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지방 얘기하면 지방을 또 빨리 태우죠.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강도 운동 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최소 30분 이상은 하셔야 된다. 그리고 효과는 진짜 좋아요. 대신에 이제 어떤 체력적인 면을 조금 키우고 싶을 때는 사실은 저강도보다는 고강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장사모님 같은 경우는 논문을 저강도로 많이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고 저는 고강도로 많이 논문을 쓰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논문을 했던 결과 서로 장점을 많이 찾았어요. 저강도일 때하고 고강도일 때 다 좋지만 지방을 좀 더 빨리 태우는 거는 요거 저강도. 하지만 어떤 체력적인 면을 급격하게 올리고 싶으면 고강도의 운동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젊은 사람과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병이라든지 신체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화롭게 사용을 잘 해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냥 무식하게 어떤 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운동을 시키는 혹시 트레이너분이 계시거나 요가나 필라테스 강사에 계시면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요새는 하도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공부하는 게 너무 많이 발달이 되고 서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강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강도에? 제가 매주 최소 150분 정도를 하라 그랬는데 매일 아니에요, 매주? 일주일에 150분 그러면은 7일 정도? 7일이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죠? 7이 20분? 27에 14. 뭐 20분, 30분 정도 되는데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네. 아무래도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안녕하세요, 울거리티님. 어서오세요. 네. 운동을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쭉 가시는 거가 뭐 물론 운동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그거를 또 어느 큰 단체 외국의 뭐 WHO 단체에서는 운동을 좀 끊어서 가도 상관이 없다. 대신에 하루에 할당량은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보고 계시는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강사분들은 조금 그렇게 체크를 해주셔서 운동을 시켜주시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듯 당뇨는 우리가 참 조절하기 되게 힘든 어떤 병이거든요. 그렇죠. 네. 당뇨는
걸리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제 주변에는 당뇨 딱 걸려서 좋아져가지고 약을 끊고 이런 분은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 이 음식 조절을 잘 못해서,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운동도 안 해. 그러니까 노력은 한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내가 먹는 것과 운동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 힘든 거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황제병이라고. 황제병. 그러지 맞아. 황제병. 자, 우리 황제병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달고 살지도 말고 또 거기에 가는 지름길로 가지도 맙시다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오늘 요가 어떤 거를 또 해볼 수 있죠? 요가를 저강도로 혹시 준비해온 게 있으실까요? 준비해온 거는 요가에서는 그 웜업이라는 그 루틴 동작이 있어요. 총 12가지를 베이직. 그쵸. 베이직 수리아 나마스카라. 네. 태양 내배체조라고 하는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을 저를 대상으로 제가 한 100회에서 150회 150번 가까이 제 몸을 가지고 임상을 했는데 임상을 하셨대요. 마르타예요. 네. 마르타. 개인 본인을 마라톤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본인을. 그래서 그 태양예배 체조를 20분만 했어요. 20분만. 네, 20분 하고 어떻게 했냐면 한 동작당 4초에서 5초 정도. 5초. 네. 분도 아니고 초래요. 초 단위로. 초 단위로. 네, 그렇게 쭉 하다 보면은 그 20분 동안 하는 동안의 동작이 아마 몇 개 안 될 거예요. 한 20번 하나? 네네네. 네. 20회 정도, 20분 동안 20회면은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금 천천히 저강도로 갈 수 있는 그 템포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고, 그럼 그거를 초를 이렇게 재놓고 하나요? 아니면 사용하는 무슨 어떤 기계가 있을까요? 기계는 폴라라고 해서 여러분들 폴라라고 아세요? 폴라? 여기서 또 폴라 선전을 해줘야지. 저도 폴라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폴라 관계자가 혹시 보고 계시면 저희한테 상 줘야 돼요. 우리는 폴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후원해 주십시오. 네, 후원해 주십시오. 폴라 기계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심박수 플러스 이 우리가 맥박이라든지 뭐라고 그러죠 그걸? 폴라에서 잴 수 있는 그거를 여러 통틀어서. 가지를 볼 수 있죠. 네. 그거를 이제 폴라에서는 심박수, 그 다음에 키하고 몸무게 대비 또 뭐가 있죠? 체력 수준도 볼 수 있고요. 체력도 볼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지방이 타는지 안 타는지 그쵸.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운동이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떤 호흡의 이런 패턴을 통해서 심박 변이도 심박 변이도 보여줄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또 어떤 운동을 시켜야 되는지 일단 그래프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구예요. 많이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나는 내 몸을 체크하고 뭘 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쯤은 구비를 하셔서 운동하실 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KT 센터로 오세요. 오세요. 네. 제가 무료 체험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언제든지 무료 체험. 하고 싶다면 바로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태양예배 12동작을 했는데 요거는 좀 제가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뭐냐면 요가 자세 중에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췌장을 건드리는 자세들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보내는데 좀 활성화를 시켜주죠. 가슴을 여는 동작, 뒤로 뺑뺑뺑해서 그 다음에 아래로 숙여서 하는 그런 동작. 그리고 어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간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에 관여되는 그런 요 간, 오른쪽이 윗이라면 왼쪽은 간담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순환이 잘 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약간 사이드 스트레칭 이런 것도 그냥 좀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동작들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장서범님이 얘기하는 태양예배 자세 12동작 베이직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도 없으셔도 저희는 합니다. 스탠드업 하셔야 될까요?
가봅시다. 자, 얼굴이 가려지는데 요거를 요렇게 한번 또 올려볼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이죠. 안전. 네. 네. 그 요가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이게 자세를 끌고 가라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말은 모든 동작을 할 때, 유지를 할 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 결국은 본인 몸만 다칩니다. 엄청 짧아 보이네, 화면이. 안 그래도 짧은데. 네, 안 그래도 짧은데 괜찮아요? 저희 지금 이거 화면 아래로 내리고 있어서 이해해 주세요. 네, 뭐가 있을까요? 요가는 그 스트레칭의 동작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최대 신전 범위의 한 60에서 70%.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팔을 들어 올렸을 때 100이다. 이 정도가 100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만 들어주시면 좋은데 가능하다, 뭐 별 무리 없겠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올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단 네. 본인의 몸을 생각하시면서. 네, 편안하게 그냥 따라해 주시면 돼요. 저희 한 3번만 연결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좋습니다. 구령을 넣으면서 할까요? 아니면 장사범님이 리드해 주실까요? 제가 네, 리드 하면서. 네. 자, 일단 바르게 서신 상태에서 두 발을 골반 넓이 11자 모양을 맞춰주시면 돼요. 내 무릎하고 앞에 두 번째 발가락이 일치가 되게 네. 누워주시면 되고, 양팔을 목 옆에 편안하게 두시면 돼요. KT 선생님처럼 손바닥을 정면에 두셔도 되고 아니면 모아서 겨드랑이에 살짝 공간만 주시면 됩니다. 어깨에 긴장이 들어오지 않게. 네. 그리고 거북목이 되지 않게 턱을 살짝 당겨서. 네. 정수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서로 길어진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호흡하고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양팔을 마시면서 하늘 위로 들어 올려 볼까요? 자, 내쉬면서 다이빙 하듯이 아래로 내려가시고, 숨을 마시면서 고개 들어 정면 90도를 만드세요. 자, 내쉬면서 아래 무릎 살짝 구부려서 두 다리를 뒤로 보냅니다. 자, 푸시업 하듯이 내려가 볼까요?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마시면서 몸통 들어 올려요. 뒤에 발끝 세우시고 내쉬며 엉덩이 하늘 위로. 자, 손가락을 밀어내시면서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려줍니다. 자, 여기서 호흡 한번 3번만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두 다리 양손으로 가져오시고요. 자, 몸을 90도 만들어요. 내쉬면서 다시 바닥 쪽으로 내려가고, 팔을 앞으로 뻗고 마시면서 올라올게요. 손끝 천장. 자, 내쉬면서 바로. 잘하셨습니다. 두 번 더 가요. 네. 자, 마십니다. 내쉬고, 마시며 90도, 내쉬며 바닥, 두 다리 뒤로 보내서 몸통 내려가요. 마시면서 상체 들어 코브라, 발끝 세워 엉덩이 하늘 위로. 견자세. 자, 호흡 3번 갑니다. 하나, 둘, 셋. 두 다리 양손 사이로 가져오시고요. 숨 마시면서 몸통 90도. 내쉬면서 바닥. 팔 뻗어 마시면서 올라올게요. 손끝 천정. 내쉬면서 바로. 자, 마지막 3번째 마셔요. 자, 멀리 손끝 뻗어 내쉬고. 마십니다. 90도. 내쉬고 두 다리 뒤로 내려가요. 마시며 코브라. 발끝 세워 견자세 내쉬고. 자, 호흡 3번. 하나,
둘, 셋. 두 다리 양손. 마시며 90도. 내쉬며 아래. 발뻗어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로. 자, 잘하셨습니다. 자, 호흡을 좀 가다듬으시면서요. 동작의 템포를 자, 이거보다 조금 늦게 가져가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네. 초심자분들은. 네. 자, 어느 정도 웜업이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요거를 아까 말했듯이 또 누가 들어오셨나요? 은영은 초이님 어서 오세요. 최은영님, 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숨이 혼자 나에서 혼자 갖고 숨차서. 말을 못해. 살짝 또 화면을 내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멀리서 하느라고 가까이 안 뒀는데, 자, 뭐 따라하시든 안 따라하시든 나중에 뭐 제 방을 보게 되시거나 뭐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수리아 나마스카라 베이직 12동작은요 당뇨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순환해 주는데 너무나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그죠.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한테 요걸로 요 12동작으로 그냥 요가 엑서사이즈를 그냥 주셔도 돼요. 너무나 좋은 동작이죠. 인도의 국민 제조죠. 잘 만드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요걸로 한번 해봤는데 아까 말했듯이 췌장을 건드리는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자세 중에는 낙타 자세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낙타 자세는 사실은 허리가 불편하시거나 이 백밴딩 하실 때는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자세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낙타 자세는 아무래도 몸의 앞면을 열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등 뒤 깍지 껴서 뭐 가슴을 펴주신다던가 네. 아니면은 몸의 앞면이 늘어나야 되는 동작이니까 무릎을 꿇고서 네. 가슴을 살짝 열어주는 열어주는 동작들로 동작. 대처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지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무릎을 벌리고 서서 자, 엉덩이하고 골반을 앞쪽으로 한번 쓱 밀어주실 건데 되셨을까요? 힘들면 그냥 여기서 멈춰주셔도 돼요. 내가 가능한 곳까지만 하지만 나는 더 가능하다 하시면 오른손발 뒤꿈치 그리고 왼손발 뒤꿈치 자, 안 되시는 분들은 중심이 이렇게 뒤로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개를 뒤로 한번 툭 떨어뜨려서 등하고 허리를 쫙 넘겼을 때 가슴 위쪽 부분이 더 활짝 열려서 그대로 쭉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이때는 입이 벌어지셔도 되고 얼굴 쪽으로 피가 살짝 쏠리기 때문에 자, 계속 호흡은 해주셔야 돼요. 둘, 셋, 하나. 자, 올라오실 때는 한 손 허리 뒤에 가실 거고요. 다시 올라오실 때 한 손 허리 뒤에. 자, 그대로 발은 살짝 모아주시고 엉덩이를 뒤로 쓱. 자, 다리와 다리 사이로 내 상체를 툭 떨어뜨려 놓고 잠시 휴식. 자, 이런 자세들은 췌장을 건드려서 인슐린 분배를 굉장히 돕는 자세죠. 가슴을 활짝 열어주고 또 호흡할 때 조금 더 안에 있는 장기들까지 다 건드릴 수 있게. 대신에 이지 포즈로 할 건지 그냥 여러분들이 어드밴스 포즈로 할 건지 본인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둘, 한 번 더, 하나. 자, 천천히 등 말면서 올라와 볼게요. 이게 자, 두 번째 자세, 이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할 건데 파스치모타나 아사나라고 전굴 자세예요. 네.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마라톤가요? 네, 마루탑니다. 다리 앞쪽으로 살짝 뻗고 앉아주시면 되고 자, 손을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엉덩이를 쓱쓱 잡아 빼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좀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펴지지 않게 다 잡아당기실 거예요. 다. 자, 그리고 나서 허리를 한번 쭉 어깨하고 등에는 긴장을 풀었다가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능한 곳까지 아래쪽으로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힘드시면 자, 내려가셔서 반동을 줘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거 내려가서 가능한 곳까지. 자,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멈춰주시고 뭘 하시냐면 긴장을 풀어서 호흡을 조금 더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아까는 뒤로 젖혀서 가슴 가운데 췌장을 건드려주는 거였다면 자, 이번에는 상체를 숙여서 조금 보호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몸 전체의 순환도 잘 되고 여러분들 췌장에도 굉장히 좋은 자세로 각광받고 있죠? 이 자세 뭐였죠? 정굴 자세. 자, 정굴 자세 뒤로 제치는 거 가슴 열어주기, 아래로 숙이는 거 가슴 닫아주기.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둘, 한 번 더, 하나. 자, 천천히 등 말면서 올라오실게요. 오케이. 자, 손은 뒤로, 다리 좀 툭툭툭툭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식사하시고 바로 와가지고 우리 여기 장사범님 오늘 땀도 이렇게 많이 흘리시네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좀 해봤어요. 어떠셨을까요? 갑자기 당 수치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화가 되는데요. 자, 당뇨에 대해서 오늘은 뭔가 조금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다면? 평소에 당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뇨는 황제병입니다. 네. 움직임이 감소됐을 때 생기는 대사질환이에요. 4명 중에 1명이 그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고 네. 특히 여성분들에게 발병 빈도가 더 높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당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해주기 때문에 네. 우리의 말초 혈관, 미세혈관들의 어떤 그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가장 무서운 당뇨발. 네, 그래서 당뇨발은 그 상처가 나게 되면은 본인이 회복이 안 되죠. 느끼질 못하니까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피부 잘 병원에서 안 먹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이 당뇨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당뇨는 또 운동 강도를 낮춰서 최소 30분 30분 정도는 꾸준히 지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 강도를 본인의 그 최대 심박수의 한 60%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당뇨라는 병은요 관리를 꼭 잘 해주셔야 돼요. 자, 혹시라도 당뇨가 있거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혹시라도 내가 당뇨라면 항상 아까 말했듯이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셨죠? 자, 장사범님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로 또 찾아올까요?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핫한 이슈로 한번 가보죠. 뭐요? 대사질환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사질환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두가 염원하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핵심 주제는 비만. 자, 비만이에요, 비만. 자, 근데 사실 비만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해답을 못 찾죠. 그렇죠. 실패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어떤 관리이기도 한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러려면은 다이어트는 오늘 저강도 했으면은 다음 시간에는 약간 고강도로 갈 수 있겠네요. 뭐 지방을 태운다는 의미에서는 저강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답을 빨리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수긍을 못 하나? 두 개 다 하죠 뭐. 오케이.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이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마스테.